예, 11시 19분에서 20분 넘어갑니다. 예, 정말 어렵네요. 시장이 좀 오를만 하면 또 밀리고, 오늘도 어려운 장인데요. 옥장을 준비하면서 터닝포인트 전략 세우겠습니다. 오늘 두 분 함께 합니다. 주식명가 MTNW 박영호 어드바이저 오셨고요. 유진투자증권 서울 WM 권택중 대리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고민이 많기 때문에요, 시장에 대해서. 첫 번째 터닝포인트는요, 예, 갈피를 못 잡는 증시. 어제는 오르고 오늘은 떨어지고, 예, 눈치 보기입니다. 상승 여력이 얼마나 있을까인데요. 네, 코스피가 1% 또 밀려가고 있습니다. 박영호 의원님, 어제는 비교적 강하게 반등했는데 또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오늘 주가가 밀리는 이유는 뭘로 보세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엔비디아가 하락하고 우리 증시도 그렇고 미증시 하락할 때 그간 많이 올랐다. 올랐으니까 쉬어가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쉬어가는 구간인데 그러면 다시 여기서 전고점으로 가려느냐? 그러기에는 그 동력이 조금 좀 부족합니다. 이제 동력을 많이 올랐다가 지금 내리고 있는데 동력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동력을 찾는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증시가 이전에도 반등을 해도 국내 증시를 이끌고 갔는데 사실 IT 섹터가 거의 대부분이 이끌고 갔거든요. 그 중에서도 역시 대장주는 엔비디아였었고요. 엔비디아가 주춤거리면서 반도체 전반적으로 위기론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는 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이 시장에서 과연 이제 오늘하고 내일인가요? FOMC가 열리는데 여기서 파월 의장이 뉘앙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만약에 뉘앙스를 우리가 바라는 대로 미국 경기 아직 강하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요인은 많이 줄어들고 있다. 이 얘기가 나온다면은 뭐 시장은 환호를 할 거다라고 이제 보는데 다른 얘기가 나온다. 인플레이션 레이트 아직도 주의를 해줘야 된다. 미국 경기는 아직 강하다. 이 두 가지가 상충이 되지 않고 상충이 되고 일맥상통하지 않는다면은 이럴 때는 시장을 좀 경계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불확실성 속에 있다라는 점이 시장이 좀 침체되고 있다라는 거지. 전반적으로 세계 경기 측면이나 아니면 반도체나 뭐 전기차나 이쪽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는 체계는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권택중 대리의 시각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위로 못 벗겨 있기 때문에요. 방어적인 포트폴리오 혹은 트레이딩 장세로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답인가요? 지금은 완연하게 이제 매매가 중심되는 장인 것 같아요. 이제 그동안 상반기에 대형주 위주로 쭉 원웨이 어떻게 보면은 좀 한쪽 방향 상승세로 좀 움직였었던 종목들이 지금으로서는 이제 하반기 들어서면서 특히 시장의 색깔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역시나 이제 대선 후보 트럼프의 이제 당선 확률 이거에 따라서도 트럼프 트레이드가 강세를 띄웠다가 또 해리슨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해리스 트레이드가 또 올라왔다가 이 양쪽의 시속 게임에 있어서 증시 자체는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불안한 흐름이 계속 유지가 좀 되고 있습니다. 아마 8월 달까지도 좀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최근에 좀 나타났던 미국 기술주, 특히 이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종목들의 하락이 국내 종목들은 워낙 이제 국내 증시 자체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반도체 익스포저가 크기 때문에 동반 하락을 좀 면치는 못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반도체 종목들 그리고 엔비디아가 언제 반등이 나오는지 이런 것까지도 하나의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이제 8월 달에 나오는데 이때까지도 빅테크 주요 빅테크 실적과 엔비디아 실적까지 같이 체크해 나가는 이 두 달간 여름 방학 시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증시도 조금은 방학을 맞이한 이런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개인들을 이제 동향을 봤을 때 얼마 전에 이제 신용잔고 개인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요. 증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20조를 돌파를 정확히는 몇 번 했습니다. 일간 단위로 20조를 몇 번 찍다가 결국에는 지금 여기서 이제 과매수 단에서 좀 이제 매물들이 좀 나오면서 신용 잔고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19조 원 후반대를 바라보고 있어서 조금은 이제 신용 잔고가 좀 줄어들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이런 과매수된 물량들이 좀 정리가 돼야 반등이 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답답한 증시 흐름입니다. 증시 흐름부터 봤고요. 구체적인 전략들 하나씩 보도록 하죠. 터닝 포인트 두 번째는요. 예, 불안한 엔비디아의
흔들리는 반도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게요. 엔비디아가 이제 액면 기업 분할하고 해서 고점에서부터 꽤 밀린 상황이고, 오늘은 또 이제 애플이 향후 칩에서 이제 엔비디아 거를 쓰지 않고 뭐 구글 거나 다른 걸 모색한다는 뉴스로 엔비디아도 시간에서 좀 밀리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SK 하이닉스나 한미 반도체나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급락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부담입니다. 박영호 위원님, 네. SK 하이닉스와 관련된 애플 관련된 혹은 하이닉스 중심으로 해서 시장을 좀 읽어봐 주세요. 네.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최고 실적을 발표하고서도 주가가 좀 하락을 하는 이변이 일어났었는데, 이거는 엔비디아 향에 대한 그 비중이 그동안의 주가를 움직였던 원동력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엔비디아에 대해서 투자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낮게 나오는 구간에서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뭐 HBM을 뭐 얘기하시면은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HBM이 그러면 그래 엔비디아가 실적 추정치가 좀 낮아진다고 하면은 이유가 뭘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HBM 칩을 원활하게 공급을 했다면은 HBM GPU는 지금 없어서 못 파는 품귀 상태가 되는데 이거를 해소를 할 수가 있었고요. 해소를 하게 된다면은 충분히 실적이 기대치에 충족을 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얘기죠.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에 의해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엔비디아는 추정치 대비 좀 줄어든다는 거지, 엔비디아가 지금 앞으로 GPU가 판매가 감소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대치가 높았던 만큼 조금 줄어든다라고 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저는 하락하면 더 사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하이닉스가 잘 가고 삼성전자가 못 간, 삼성전자의 키 맞추기를 기대했는데 삼성전자 계속 못 가고 있고 하이닉스가 내려와 가지고죠. 이게 아래로 키를 맞추는 상황인데요. 안 그래도 그 질문을 제가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SK 하이닉스는 기회인가? 기회로 보셨습니다. 예, 네. 지금은 저는 하락하면 기회입니다. 네. 2분기 실적도 좋았는데 3분기 실적도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레거시 반도체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이번에 SK 하이닉스가 실적이 좋은 것들은 사실 HBM 비중 때문에 그렇거든요. HBM은 거의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고 2025년도까지 물량도 예약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봐서 뭐 삼성전자가 그 납품을 하기 때문에 매출이 줄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GPU 생산량이 늘어나서 엔비디아가 많이 팔 수가 있는데 만약에 삼성에서 공급을 한다고 해서 하이닉스 물량을 줄일 거다? 단기간에는 그럴 확률이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엔비디아 때문에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하락하면 저는 사겠다라는 전략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권택중 대리의 반도체 시각은 어떠세요? 우리가 이제 뭐 조정은 있을 수 있는데 하이닉스 기준으로 하면 고점에서 지금 낙폭이 20%를 넘었단 말이에요. 그죠? 보통 우리가 한 10%는 조정, 한 20%를 벗어나면 이제 추세의 어떤 반전으로 보잖아요. 그렇게 조정으로 보기에는 사실 낙폭이 좀 너무 깊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소부장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반도체에 대한 시각 전략은요? 네, 일단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반도체, 특히 엔비디아의 조정이 촉발되고 있는 이유가 얼마 전에도 이제 실적 발표를 나오고 있죠. 빅테크들 실적 발표를 하는데 공통적으로 이제 뭐 메타 CEO도 비슷한 얘기를 했고요. 지금 이제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엔비디아의 고가의 제품들을 이제 돈이 자금이 되는 대로 계속적으로 좀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픽 카드를 막 사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과연 이제 실제로 빅테크의 실적이 연결이 되고 있는지를 봤을 때에는 까보니까 좀 아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국면입니다. 즉 이제 이 GPU 투자에 있어서 너무 과도한 투자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은 앞으로는 이 투자를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향후에 대한 기대감,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하향이 되고 있고, 이 가이던스가 하향됨에 따라서 엔비디아를 포함한 뭐 하이닉스도 막 가을 영향을 직격탄을 받았겠죠. 그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분위기가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것이 모든 그런 뭐 빅테크 CEO들의 공통된 의견은 아닙니다. 또 내용들을 봤을 때 일부는 이제 향후 지금 과도하게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10년에서 15년 사이에
미래의 AI 경쟁에서 영원히 뒤처질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의식들을 여전히 또 갖고 있거든요. 저도 이 부분에 좀 동감을 하는 부분이라서 지금의 하락은 충분히 좀 기회가 되는 국면으로 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인데 현재 보면은 과매도 국면이긴 합니다. 뭐 이평선 이런 것들을 뭐 보신 분들 보겠지만 뭐 121선까지 내려오기도 했고요. 어느 정도는 지금 이제 슬슬 그동안 이제 좀 놓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또 하나의 또 기회로 찾아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이 딱 최저점이다 이렇게 보기엔 또 사실 어렵기도 합니다. 분명히 여기서는 변동성이 계속 위아래로 좀 생길 수가 있는데 지금부터는 어쨌든 매수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좀 유효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얼마 전 이제 또 어제는 엔비디아가 이제 블랙엘 샘플을 고객사들에게 납품을 시작했다라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조금 이제 긍정적인 내용들도 조금씩 흘러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도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지만 기회로 두 분 보셨습니다. 엔비디아도 뭐 지금 고점에서 보면 21% 하락했으니까요. 하이닉스만 빠진 건 아닙니다만 반도체에 대한 의심을 거둬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두 분 모두요. 다음 또 얘기할까요? 다음 주제는요. 네. 예, 그나마 반등을 모색하는 2차 전지주, 예, 다시 바닥을 논합니다. 오늘 뭐 약한 가운데 최근에 그래도 지수가 약한데 이제 바이오가 상당히 좀 활력 있게 버텨줬었고 올라왔었고요. 오늘은 약한 장에 2차 전지가 강합니다. 물론 뭐 테슬라 영향도 있긴 할 텐데요. 지금이 다시 바닥이냐, 바닥이냐, 바닥권이냐, 박영호 위원님. 바닥은 뭐라도 바닥권이긴 한 것 같네요, 그죠? 저도 오늘 이제 그 2차 전지를 질문하면은 어떤 대답을 할까 고민을 했다가 지금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바닥이라고 보는 것도 바닥권이다. 그러니까 바닥권이라는 얘기는 반등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느냐 이거를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하락은 제한적인데 반등하는데도 제한적이야. 바닥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얼마 전에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트럼프 트레이딩에서 지금 해리스 트레이딩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데 트럼프 트레이딩에 의하면 IRA는 거의 폐기되는 거고요. 만약에 해리스 트레이딩이라면 그동안에 IRA 문제 때문에 하락했던 관련주들이 반등을 해주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테슬라가 어제 주가가 올랐습니다. 오른 이유는 전기차를 더 많이 팔아서 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업체들, 포드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생산을 좀 줄이겠다라고 하니까 반사 이익으로 지금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2차 전지 시장으로 놓고 보면 캐파가 더 커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얘기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2차 전지가 시장이 확대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전기차가 캐즘을 벗어나려면은 무엇이 필요하냐? 가격 인하가 필요한데 가격 인하는 곧 2차 전지 배터리 가격의 인하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가격 인하가 계속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2차 전지가 그동안 고평가를 받았던 부분이 과연 숫자가 다시 여기서 플러스로 찍힐 거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자는 심리들이 주가에 지금 녹아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전기차 그 배터리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게 최근에 들어서 EV3 같은 경우에도 그 NCM 811을 쓰는 게 아니라 622를 쓴다든가 그러니까 이 배터리들이 실력이 좋아져서 예전에는 622 같으면은 400km를 못 넘었는데 요즘은 400km를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622를 쓰게 되면은 배터리 가격이 인하되면서 충전 시설도 많이 좋아졌고 이런 상황에서 전기차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는 이번에 2분기 실적이 가장 중요한데 그동안에 원자재 가격도 내렸고 그래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그 방향이 나온다면은 3분기부터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제 다 악재가 다 반영이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전기차는 늘어난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는 가운데서 그러면 요즘 뭐 소재 업체들이나 장비 업체들이 움직이잖아요. 네. 뭐 올라온다고 하면 혹시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까? 지금 2차 전지는 사실 점수를 주고 있는 기업은 있다고 좀 말씀드릴 텐데요. 네네. 그럼 넘어가시죠. 네. 뒤쪽에 이제 관심 종목으로. 예, 관심 종목인데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리면은 네. 그동안에 장비주들이 IRA 그 트럼프 트레이딩 때문에 네. 2차 전지 공장 설치를
건립을 좀 늦춘다는 얘기 있어서 예. 좀 어려웠는데 다시 해리스 트레이딩으로 바뀐다면은 네. 장비주도를 한번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네. 생각도 듭니다. 제가 관심 있게 보시는 것 같아서 미리 딱 물어보잖아요. 중공인이 있다 하신다니까. 네. 2차 전지는 바닥이냐? 네, 답을 해주셨고 다음 주제는 이제 권택중 대리님 더 어려운 질문이 갑니다. 네. 초호황인 전력기기도 상승세가 이제 좀 꺾이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되느냐? 사실은 저는 이제 추세를 제가 판단하는 지표로 보면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아직 추세가 살아있는데 사실 LS일렉이나 효성중공업이나 전성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조정폭이 좀 있습니다. 전력기기, 전선주 지금 어떻습니까? 네, 이제 대표적인 주종목 딱 말씀해 주셨습니다. LS일렉트릭 그리고 현대일렉트릭 이 두 대장이 이끌던 시장이었는데요. LS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제 거의 27만 원을 장중에 넘었다가 실적 발표, 잠정 실적 나오면서 쭉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지금 며칠 3거래일, 4거래일 동안 계속 하향세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를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일단은 앞으로의 성장세가 그동안의 성장세를 넘을 수는 넘기 힘들 것이다. 오히려 좀 성장을 하되 좀 그런 성장률이 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에서 발표하면서 이런 것이 조금 더 두드러졌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동안 이제 LS 일렉트릭은 이제 북미향, 변압기, 전압기 모든 매출이라던가 환율 이익도 많이 봤고요. 이런 부분들 덕분에 주가가 7만 원대에서 거의 3배 가까이, 4배 가까이 상승이 나왔었는데 지금 가격이 18만 원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포워드 기준으로 PER을 넣으면 한 20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의 성장성에서 이 정도 주가면은 적당한 가격이다라고 의견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일부 리서치에서는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내기도 했습니다. 26일자에.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이 실제로 수급에서도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LS일렉트릭 기관 외국인 수급을 보시면은 최근 보시면 기관에서 많이 매도가 나오고 있죠. 그게 정확히 25일자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 컨센보다도 호실적이라는 기사들도 있긴 했는데요. 기대했던 것만큼은 성장률이 좀 떨어졌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개별 종목별로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LS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저도 이게 지금 딱 바닥이다, 살만하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내려와서 5% 또는 10% 주가 조정이 온다고 하면은 이 그동안에 움직였었던 가격과 어느 정도 갭이 벌어져서 그때는 이제 좀 차익 실현성 매수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현대일렉트릭도 유사한 흐름이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제 현대일렉트릭 또한 그동안 LS일렉트릭과 함께 좋은 흐름 그동안 보여주었는데 최근 3, 4거래일 동안 조정이 좀 나고 있죠. 다만 이제 현대일렉트릭은 아직은 추세가 완전히 깨진 움직임은 아닌데 역시나 좀 위태위태합니다. 그래서 이 또한 살짝은 관망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좀 유리할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그 변압기 관련된 이제 신규 기업도 상장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네. 이 부분들 보면은 주가는 또 굉장히 또 반대로 강하게 또 움직임이 있는데 시장에서 여전히 관심은 있다. 이 정도로만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산일전기라는 기업이 네, 어제 맞습니다. 상장을 됐었죠. 이제 IPO 할 때 그 시장 분위기가 중요해요, 그죠? 근데 그 변압기나 이런 쪽이 좋으니까 오늘도 오릅니다만 이건 사실 IPO 모멘텀이기 때문에 그죠? 이게 전체 막 로봇 지난번에 올라오는 것처럼 변압기 전체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두산 로보틱스처럼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요. 개별 모멘텀으로 좀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개별 대응이고요. 마지막으로 오후장 공략해 볼 만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영호 위원님, 아까 숨겨놓았던 종목 이야기하시죠. 예. 어제 테슬라 주가가 좀 많이 올랐는데 저는 테슬라를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테슬라가 다른 전기차에 비해서 독특한 스타일과 독특한 제조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원형 캔입니다. 다른 데는 파우치형으로 2차 전지 그 동력원을 만드는데 여기는 원형 캔으로 만들죠. 4680을 만들면서 테슬라가 큰 소리를 쳤는데 상당히 좀 어렵게 된 모양입니다. 양산 수율이 안 나와서 제대로 공급도 하지 못할 뿐더러 원가 부담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4680을 쓰면서 자동차 가격을 인하하려고 했었던 계획이 물거품이 됐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들렸습니다. 그 테슬라가 이번에 우리는 이제 다시 시작한다라고 하면서 2차 전지 4680의 그 채택률을 50% 늘리겠다. 그런데 그걸 어디에다가 부탁할 거냐? 파나소닉이나 LG나 삼성에다 부탁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여기에서 보면은 4680 2차 전지 원형 캔이 중요한데 이 원형 캔을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에 공급하는 동원 시스템즈를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8월 달에 공급을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아마 다음 달부터 이슈가 나오면은 주가는 우상향을 할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예. 일단 동원 시스템즈 테슬라를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5만 원, 지지탈가는 3만 8천 원 정도 선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책중 대리는 지난번에 세트레가일 말씀하셨는데 상승 이후에 약간 횡보국면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 관심주 바로 듣겠습니다. 네, 지난주 이제 세트레가이에 이어서 좀 유사한 항공 국방 업종에 있는 항공우주 준비를 했는데요. 현재가 56,300원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21%, 21.6% 정도 증가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 또한 굉장히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주고 나서 주가가 바닥권에서 좀 탈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다른 이제 방산주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현대 로템 이런 종목들이 실물가를 갱신할 때 한국항공우주는 상대적으로 많이 소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소외되었었던 그런 흐름들을 조금은 이제 반전을 좀 꾀할 수 있게 되었다 볼 수가 있겠고요. 하반기에도 다양한 이제 수주 모멘텀, 이라크향, 수리온이라든지 뭐 아랍에미레이트향 이런 쪽으로 기대감들이 있는 다양한 제품군 라인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불거지는 상황에서 한국항공우주 또한 역시 K방산의 하나의 모멘텀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뭐 단기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 이제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강합니다. 그래서 잠시 이제 또 비슷한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뭐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잠시 기간 조정이 있을 수 있는데 기간 조정 오면은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후장을 준비하는 터닝포인트 MTNW 박영호 어드바이저 유진투자증권 권택중 대리 두 분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